지금 이 순간에도 숨만 쉬어도 돈이 빠져나가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월급은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통장은 항상 제자리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아낀다고 아끼는데 왜 나는 항상 다음 달엔 더 아껴야지를 반복하고 있을까요? 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오늘 지갑에서 돈을 꺼내면서 이게 자산을 늘리는 소비인지 아니면 그냥 기분 좋으려고 쓰는 소비인지 딱 구분하실 수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은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부자와 당신의 진짜 차이입니다. 통계 하나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한국 직장인 평균 월급, 여러분 아시죠? 세전으로 약 350만 원 안팎입니다. 세후로 받아보면 280에서 300만 원 여기서 월세, 교통비, 식비, 통신비 빼면 많은 분들 손에 남는 게 3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연봉 1억짜리 직장인도 저축 못하는 사람 부지기수라는 거. 반대로 연봉 4천만 원인데 매달 100만 원씩 꼬박꼬박 저축하고 10년 만에 자산 3억을 만든 사람도 있다는 거. 이 차이 어디서 왔을까요? 정답은 단 하나입니다. 소비 습관. 부자들은 돈을 쓰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더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다르게 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산이 쌓이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퇴근하고 지쳐서 집에 들어오는데 그냥 손이 폰으로 가서 배달 앱을 켭니다. 배도 별로 안 고픈데 3만 원짜리 치킨 세트를 주문합니다. 기분이 좀 나아집니다. 잠깐. 다음 날 아침 카드 내역 보면 살짝 후회하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스트레스 받는 날 쇼핑몰을 켭니다. 살 것도 없었는데 어느새 장바구니에 6만 원어치가 담겨있고 에이 그냥 사자 하고 결제를 눌러버립니다. 심리학에서 이걸 감정 소비라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시발 비용입니다. 스트레스, 지루함, 슬픔, 불안. 이런 감정 상태에서 우리 뇌는 즉각적인 보상을 원하고 그 보상을 소비에서 찾으려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충동적인 감정 소비의 80% 이상이 나중에 후회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다릅니다. 그들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소비 전에 딱 하나를 확인합니다. 지금 이 소비가 감정 때문인가, 필요 때문인가? 이게 전부입니다. 실천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뭔가 사고 싶다는 충동이 올 때 딱 24시간만 기다려보세요.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하루 뒤에 다시 봅니다. 여전히 사고 싶으면 사는 겁니다. 대부분은 하루 지나면 왜 이걸 사려 했지? 싶어집니다. 이것 하나만 해도 한 달에 10만, 20만 원은 자동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습관이. 부자들은 할인을 이유로 사지 않는다.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 50% 할인이네? 이건 사야 해 1+1이잖아. 안 사면 손해지 어차피 쓸 건데. 지금 세일할 때 쟁여두는 게 낫지. 이게 바로 소비의 함정입니다. 할인이라는 단어는 우리 뇌에 아주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원래 가격이 10만 원인데 5만 원에 판다고 하면 우리 뇌는 5만 원을 쓰는 게 아니라 5만 원을 버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걸 심리학에서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하는데 마케터들은 이 심리를 정확하게 알고 설계합니다. 할인율이 높을수록 우리는 더 많이 씁니다. 할인 때문에 산 물건 중 몇 %나 제대로 쓰셨나요? 부자들은 이 질문을 먼저 합니다. 이걸 원래 가격에도 살 의향이 있었나? 없다면? 그건 할인이 아니라 낭비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쿠팡 로켓 특가, 마트 1+1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우리는 평소보다 30~40% 더 많이 씁니다. 세일 때 아낀 돈보다 세일 때 더 쓴 돈이 훨씬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천법을 하나 드릴게요. 쇼핑할 때 할인이 없어도 살 것만 산다라는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세일 행사 때는 오히려 살 것 목록을 미리 정해놓고 그것만 사는 겁니다. 그 외에는 눈도 주지 않는 겁니다. 잠깐 퀴즈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구독 중인 서비스 몇 개나 드시나요?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멜론, 왓챠, 쿠팡, 로켓와우, 네이버 플러스, 애플 아이클라우드, 헬스장 월정액, 신문 구독. 한국 직장인 평균 구독 서비스가 몇 개인지 아세요? 7.4개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매달 제대로 사용하는 건 평균 3~4개. 나머지는 그냥 언제 한번 써야지 하고 방치되는 겁니다. 한 달에 만원, 2만 원짜리 구독 서비스가 10개면 10만, 20만 원. 1년이면 120만, 240만 원.
이걸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여기서 다릅니다. 그들은 구독 서비스를 자산처럼 관리합니다. 분기에 한 번씩 자신이 쓰는 모든 구독을 점검하고 실제로 가치를 주지 않는 것은 즉시 해지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합니다. 이 서비스에 이달에 몇 번 접속했는가? 딱 이 하나의 기준으로 자릅니다. 지난 1년 동안 지갑에서 나간 돈이 더 많으신가요? 아니면 미래의 나를 위해 넣어둔 돈이 더 많으신가요? 부자들은 세상의 모든 소비를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사고 나면 가치가 0이 되거나 줄어드는 것. 밥, 커피, 옷, 여행, 술자리, 게임 아이템. 이건 삶을 위해 필요하지만 미래의 돈을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투자. 사고 나서도 가치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것. 주식, 부동산, 책, 강의, 자기개발, 네트워킹. 이건 미래의 나에게 돈을 돌려줍니다. 부자들은 지갑을 열기 전에 이 하나를 묻습니다. 이 돈은 내 미래에 돌아오는가 아닌가? 예를 들어 볼게요.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샀습니다. 소비입니다. 300만 원으로 우량주를 샀습니다. 투자입니다. 300만 원으로 전문 자격증 강의를 등록했습니다. 투자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소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삶의 질을 위한 소비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다만 부자들은 소비와 투자의 비율을 의도적으로 설계합니다. 월 수입의 최소 20에서 30%는 반드시 투자 영역으로 먼저 보냅니다. 나머지로 소비를 합니다. 이걸 Pay Yourself,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기라고 하는데 워런 버핏도 로버트 기요사키도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원칙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수입의 몇 퍼센트를 미래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타는 차, 입는 옷, 먹는 음식, 그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정도는 돼야 한다는 기준 때문인가요? 심리학자 소스타인 베블러는 이걸 과시적 소비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증명하기 위해 소비합니다. 남들보다 못해 보이지 않으려고 혹은 잘 나가 보이려고 돈을 씁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소비 중 약 40% 가사회적 비교로부터 영향을 받은 소비라고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내가 한 달에 쓰는 돈의 거의 절반이 사실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남의 시선 때문에 나간다는 뜻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완전히 반대로 삽니다. 워런 버핏은 60년째 같은 동네에 삽니다. 스티브 잡스는 죽을 때까지 청바지와 검정 터틀넥만 입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돈을 씁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는 철저하게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이 사실 가장 가난한 경우가 많습니다. 명품 가방, 외제차, 고급 레스토랑 인증샷, 이것들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자가 되는 길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지금부터 소비하기 전에 딱 하나를 물어보세요. 이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건가 아니면 남한테 보이고 싶어서인가? 자, 이건 조금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정말 편리합니다. 귀찮으면 배달시키면 되고, 멀면 택시 타면 되고, 빨래도 맡기고, 청소도 맡기고, 요리도 밀키트로 해결합니다. 이 편의들 하나하나는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돈 만약 매달 ETF에 넣었다면 10년 뒤 얼마가 됐을까요? 연 7% 수익률 기준으로 약 5천만 원이 됩니다. 편의 비용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게 습관이 될 때입니다. 부자들도 편의 서비스를 씁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비용을 명확하게 인식합니다. 지금 내가 얼마짜리 편의를 사고 있는가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편의가 정말 그 돈의 가치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무조건 아끼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무의식적으로 나가는 편의 비용에 눈을 뜨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마지막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부자들이 가장 아끼지 않는 소비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입니다. 책, 강의, 코칭, 건강, 네트워킹. 이 영역에서 그들은 절대로 인색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수익률을 내는 투자가 뭔지 아세요?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아닙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보다 10% 더 나은 전문성을 갖추게 되면 연봉이 오를 수 있고 더 좋은 기회가 생기고 더 나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복리 효과는 어떤 금융 상품보다도 강력합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발에 돈 쓰는 걸 망설입니다. 30만 원짜리 강의,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책을 굳이 사야 해? 도서관에서 빌리면 되지. 그러면서 같은 금액으로 술 마시고 배달시키고 옷을 삽니다. 이 돈들은 쓰고 나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자기 개발에 쓴 돈은 평생 내 안에 남습니다. 부자들이 자기 투자를 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월 수입의 최소 35%를 자기 투자 예산으로 따로 뺍니다. 월급 300만 원이라면 9만 15만 원. 이 돈으로 책 사고 강의 듣고 좋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처음엔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1년, 2년, 5년 쌓이면 당신의 가치 자체가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감정으로 지갑을 열지 않는다. 2. 할인에 속지 않는다. 3. 구독과 자동 결제를 방치하지 않는다. 4. 소비와 투자를 구분한다. 5. 남의 시선을 위해 쓰지 않는다. 6. 편의 비용을 계산한다. 7. 자기 자신에게 투자한다. 이 7가지 중에서 오늘 당장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7가지 다 한꺼번에 바꾸려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딱 하나.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 하나만 오늘 시작하세요. 영상 처음에 제가 여쭤봤죠. 지금 이 소비가 자산을 늘리는 소비인가 아니면 기분 좋으려는 소비인가? 이제 이 질문에 답하실 수 있으시죠? 부자는 어느 날 갑자기 큰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매일 작은 선택들을 조금씩 다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그 선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돌아오겠습니다.